그 소나무의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30년 동안 그 소나무를 관찰했고 또 그걸 사생하고 한 3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전시를 꾸며봤습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그 우리 민족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나무고 또 화가들도 누구든지 그 한번 좀 그려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인데 막상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상당히 그 소나무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 갖고 있는 노력 끝에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어봤는데 특히 그 소나무 갖고 있는 어떤 모습 같은 건 쉽게 그릴 수 있는데 그 기상을 그리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수묵 하나로 그다음에 또 그 갈피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초목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기상 그다음 절개 이런 걸 한번 현대적으로 또 굉장히 또 조형적으로 그다음에 또 시대에 맞게 한번 좀 굉장히 좀 고민 끝에 이런 전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수묵화는 일반적으로 그 농무에다가 이제 먹을 타가지고 그 단목을 만들어가지고 농단목을 이제 보통 쓰는 게 이제 수묵화의 그 일반적인 기법인데 이 기법은 그 초목 기법입니다. 초목이란 말은 뭐냐면 그 물을 섞지 않고 굉장히 그 하루 정도 갈아놓은 짙은 먹을 그대로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기법이고 굉장히 그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쉽게 속된 말로 떡이 된다는 그 중첩되게 그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기법인데 그걸 또 반대로 굉장히 그 먹을 애껴서 쓰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개라든지 이런 게 참 그 표현하기가 적절한 그 기법이 초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소나무는 안개하고 참 잘 맞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안개가 낀 솔숲 같은 경우는 참 그야말로 그 전설의 고향 아니면 굉장히 그윽한 어떤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 옛날부터 보면 그 옛날 당시에 보면 송화문 동자니 언사제약거라는 그 유명한 시도 마찬가지로 소나무에 안개 꼈을 때 운모 그게 아주 매력적인데 그 어떤 풍경을 이제 순간적으로 포착해가지고 이제 그렸고 그다음에 너무 안개만 있으면 너무 고요하니까 또 어떤 소리 같은 걸 화면에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계곡을 한번 집어넣으면서 정중동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운무가 낀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특히 소나무는 역시 가장 백미가 역시 설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도 이제 너무 많이 소나무에 쌓이면 좀 답답하고 눈이 전날 내리고 약간 남아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참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송의 느낌을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또 이런 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도 보면
소나무를 그리는 그 기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대가 중에서도 보면 그 설송을 그린 사람은 몇 없고, 특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농후관 이인상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설송도가 이제 그분이 그 중앙박물관에 남아 있고, 저 역시 그 설송도를 많이 그 모사를 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로, 정신세계를 또 연구했고, 또 조형을 또 연구했고, 기법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내도 한번 그 설송을 한번 좀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두 작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기법은 굉장히 좀 특이한 기법인데, 옛날 그 문헌을 조사하다 보니까 쌀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하얀 눈 모습을 눈 내린 모습을 이제 표현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분지법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더라고. 그래서 쌀가루에다가 이제 아유를 타가지고 약간의 반수를 섞은 다음에 먼저 이제 화선지 위에다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로 최종적으로 그린 거죠. 예, 특히 한글을 이제 그린 것 자체가 상당히 소나무는 어려운데, 소나무는 이제 한 그림 일반적으로 사람은 외롭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소나무는 한 그루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고 있어서 한 그루만 그려도 충분히 그림이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독야청청 이 전시하고 딱 맞는 어떤 그림이고, 이게 소재고 또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북한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작품인데, 그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한 그루 한 그루 자체가 다 개성이 있어요. 일반 나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낙엽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다 자라는데, 소나무 이제 군락을 가서 보면 하나하나 자체가 몸짓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발버둥치는 것 같고, 어떤 생명감 같은 게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무질서 속의 질서. 그다음에 또 소나무는 특이하게도 돌이라든지 아니면 암벽에도 잘 붙어서 살기 때문에 바위하고 이제 조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소나무만이 갖고 있는 또 모습, 이걸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근데 소나무 하나하나 그리는 거라, 껍질이라든지 솔잎 같은 거라든지 이런 느낌 다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춤추듯이, 아니면 그야말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아니면 아주 음악도 보면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이걸 한번 표현해볼까. 그래서 그냥 아주 거침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춤을 추는 소나무처럼 그냥 단숨에 거의 한 3시간 정도 그냥 집중해서 이제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막상 그리고 나니까 상당히 좀 분방하기도 하고 또 자연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끼는 작품 중에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나무가 갖고 있는 S라인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한 줄기의 S라인 같은 딱 중간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소나무를 잘라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자체에 갖고 있는 기상과 곡선이 참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기법은 소나무 기법 중에서 이제 정묵법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이제 한번 중간목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저기 자그마한 야산 같은 걸 이제 나지막히 이제 그려놨는데, 그걸 그려주면서 이제 소나무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의 깊이 같은 걸 이제
암시해주기 위해서 이제 야산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더욱더 공간감을 만들어주면서 소나무의 특이한 어떤 조형미, 이걸 또 현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건 굉장히 또 상하로 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특히 내폭, 처음에는 이제 6폭을 이제 생각했었는데 너무 6폭은 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내폭을 이제 그려가지고 한 그림 한 벽면처럼 현대적인 어떤 조형적인 느낌,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품을 시도해봤습니다.